그림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 보시면, 보자. 페이지 몇 쪽이고? 페이지 5쪽이죠, 5쪽. 5쪽에 나와 있죠, 그지? 생산 운영 시스템 해가지고,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보면 쉽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산 운영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내적, 외적 공급업자, 그지? 내적, 외적 공급업자를 통해 가지고 투입물이 들어오면 이 투입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본, 에너지, 노동, 시설, 자재, 기술, 정보, 관리, 지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전부 다 투입되죠. 변환 프로세스,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공정이잖아, 공정, 그지? 이 공정에 투입되죠. 그럼 이 공정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거 말고도 외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이 있죠. 그지? 다른 어떤 업체들에서 영향을 준다든지, 뭐 기술을 갖다가 주는 쪽에서 영향을 준다든지, 그지? 정부가 때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변환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통제해야 되겠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면 제품 또는 서비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고객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지? 하나의 산출물로 나오고. 다시 내적, 외적 고객, 그지? 외적 고객 하면 뭐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일 거고, 또 내적 고객이면 자기 어떤 계열사가 될 거고, 그지? 될 거고. 이 산출물을 가지고 다시 어쩌면 내부에 피드백 해보죠. 환류. 우리 피드백 하면 내부적으로 뭡니까? 환류하는 거잖아. 다시 내부로 이걸 갖다가 확인해 보잖아. 여론 환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 됐을 때 다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외부 피드백도 해보고, 그지?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주죠. 어떤 나온 제품이 소비자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 컴플레인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공정에다가 컴플레인을 갖다 조정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바로 공급업자의 원물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삼겠죠, 그지? 예. 예를 들어서 뭐 꽃게 어선에서 어선 자망, 그지? 대형 선망에서 예를 들어서 통발해서 꽃게 잡았다, 그지? 공급하면은 어디 공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원물업자들도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뭐 가공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진짜 게맛살, 우리 100% 게맛살 만든다 그러면 투입물 가지고 인력과 시설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정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지? 우리가 제품 뭡니까 게맛살을 만들어내잖아, 그지? 근데 게맛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잘못됐다, 공정 바꿔라, 공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거고, 외부로도 뭐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먹어가지고 이빨 부러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는 뭐 게맛살 안에 무슨 그물이 들어있더라, 바늘이 들어있다 그러면 공급자 자체에서 꽃게 잡았을 때 애초에 잘못 처리가 됐겠지, 그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자, 생산 운영 시스템은 말 그대로 생산 플러스 운영 시스템인데, 입력, 그래서 인풋 하면 어디서? 프로세스에서 가공, 처리를 하고 아웃풋 하죠, 그지? 아웃풋 나온 걸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시 피드백 하잖아, 그지? 요 처리 단계에다가 피드백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애초에 입력 단계 요 앞에서 원물이 제공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의 생산 관리자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운영 관리자, 그지? 지금은 이제 뭡니까? 옛날에는 생산 관리자라 하면 제조업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산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생산을 접근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자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더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자 합쳐진 거지. 생산 관리자와 운영 관리자를 합쳐가지고 생산점 운영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입물을 뭡니까? 완성제 또는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누가? 생산 운영 관리자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생산 운영 관리 때 어떤 부분을 관리한다? 주로 이걸 관리하잖아. 세 가지를, 그지? 투입물에서 어떤 사람을 쓸 건지, 인적 자원, 그지? 종업원들. 그 다음에 시설, 인프라, 그지? 그 다음에 이거 프로세스도 일종의 뭐 인프라를 갖다 운영하는 어떤 과정이지, 그지? 공정, 그지? 그 다음에 자재, 원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원료를 갖다가 다루는 테크놀로지 기술, 그 다음에 원료가 뭐 어떻게 필요한지 없는지, 어떤 원료를 원하는지, 어떤 원산지를 원하는지, 어떤 정보들, 그지? 이것도 다 정보 투입물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제품, 서비스 또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 정보들이 있겠지, 그지? 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공정이지. 제품 만드는 어떤 공정, 그지? 여러 가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활동,
활동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프로세스는 하나의 어떤 시설이기도 하지, 그지? 예, 이렇게 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 운영 관리에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의사결정에도 전략적 결정이 있고, 예, 전술적 결정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인풋 해가지고 아웃풋 했을 때 이것을 프로세스에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봅시다. 의사결정, 변환 시스템, 즉 프로세스의 설계, 운영, 통제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그지? 의사결정은 생산 운영 관리에서 변환 시스템, 즉 프로세스의, 그지? 프로세스의 설계, 운영, 통제에 관한 결정을 말하고, 전략적 결정은 좀 더 상위의 결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뭐냐면 최고 경영층, 임직원들이잖아, 그지? 또는 뭔가 긴, 그지? 장기적 결정, 생산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설계, 그지? 어떤 시스템을 우리 업체에 가져올 것인가, 생산 시스템의 설계, 요거 관련된 것들은 주로 전략적 결정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층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지? 이거 시설 계획, 입지, 설비를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기술 도입하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떤 경쟁시장을 갖다 우리가 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전략적 결정에 해당되는 거고, 그 하부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중간 관리층에서 하는 결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술적 결정입니다. 전략적 결정 중에서는 우리가 이 회사의 뭐 여러 가지 경영 방침이라든지 경영 철학 같은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술적 결정이 나오지. 구체적 실행 방도, 그지? 중간 관리층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중기적 결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지, 재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시스템을 갖다가 작업 동선을 짠다든지, 작업 시스템 설계한다든지, 인력 관리,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뭐, 그지? 과장이라든지, 뭐 차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중간 관리층. 이런 데서 주로 결정하는 거, 중기적 결정입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하위 관리층에서 하는 단기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단기적 결정은 바로 운영 계획하고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통제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짜는 거, 스케줄 짜는 거, 스케줄링,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어떤 작업자들이 활동량을 갖다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하고 서비스의 품질 관리하는 거죠, 그지? 품질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비용, 생산비하고 생산비 이외의 간접비, 이런 것들, 그지? 예를 들어 공장에서 어떤 원료를 만드는데 뭐 석유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것들 있잖아, 그지? 인부들이 쉬면서 먹는 뭐 빵 이런 거, 간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간식, 대표적인 뭐 간식비, 이런 것들 간접비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 직접비는 생산비고 간접비는 어떤 건지 알겠죠? 직접비 외의 비용, 그지? 그 다음에 장비의 보수, 이런 거죠. 이런 게 뭐 최고능층에서 중간관리자층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죠? 완전 기술적인 부분, 저 하부에 있는 층, 그래서 하위 관리층에서 하는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고, 생산운영 관리에서 이런 위계를 가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능,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기능 3대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요 기능과 보조적 기능으로 나눠지는데, 기업체마다 보면은 우리 생산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요 기능은 뭐냐?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재무, 그지? 이게 주요 기능, 주요 3대 기능입니다. 그지?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주요 3대 기능은 요게 해당되는 거고, 생산 또는 생산 운영, 그지? 마케팅, 재무, 주요 3대 기능이고, 요거에 대한 보조 기능이 뭐냐면 인사, 그지? 사람들 뭐 승진, 뭐 누락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구매, 바이어, 그지? R&D, 기술 연구,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거, 그 다음에 회계적인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보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거겠으면, 어떤 우리가 봤을 때 뭐 펜 때나 좀 굴린다, 화이트 칼라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사실은 보조 기능이고, 주 기능이 뭐냐면 생산 기능하고 마케팅 기능하고 재무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데, 지금 생산 운영 관리 배우잖아, 그지? 주 기능을 배우고 있는 거야. 마케팅도 우리가 배웠지, 그지? 지금 1학기에, 그지? 재무 관리만 배우면 되겠네, 그지? 재무 관리.
기업의 대차 대조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4학년 지나가지고 이제 회사 이제 취업 시즌 들어가가지고 준비할 때 아무 회사의 이력서가 아니라 회사 속에서 보지 말고 회사 속에서도 보지만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지? 흥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뭐 봐야 돼? 재무제표를 봐야 돼,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봐야 될 거야, 그지? 그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기업의 어떤 경영 상황을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려면 들어보면 코토라라든지, 그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뭐, 코참비즈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럼 각 기업체들이 다 나와. 법인들 또는 개인법인들, 개인업체, 그지? 그 다음에 법인들, 이제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와 관련돼가지고 정보들 보고, 얼마나 건전한지 보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 그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지?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되고 회사 망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산 운영 기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산 운영 기능이란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배송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계획, 조정, 통제하는 활동. 그게 뭐라고? 생산 운영 기능. 상당히 중요하죠. 자원경제학이 단순하게 자연자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사람, 장비, 기술, 정보, 기타 자원을 갖다가 관리하는 경영 기능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업의 다른 모든 기능이 생산 운영 기능을 갖다 지원한다. 기업의 다른 모든 기능이 뭡니까? 기업의 다른 모든 기능, 보조적 기능, 여기 있잖아. 요게 뭔데? 주 기능을 갖다가 지원. 그 주가 뭐냐? 생산 운영이야. 이게 노가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 노가다 아닙니다. 블루칼라, 뭐 맞지? 블루칼라 맞지만 얘네들이 알고 보면 회사의 주 기능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 하는데, 그지? 프로세스, 공정이잖아. 공정, 그지? 과정. 우리가 보면은 공정이잖아, 그지? 뭐냐? 여러 가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변천 과정. 또는 뭡니까? 어떤 장치, 시설 다 포함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도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물리적, 화학적 변형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떤 기계 안에 뭡니까? 우리가 딱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함수 상자를 해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배운 여기다 인풋하면 어떤 공정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2 돼가지고 아웃풋 되잖아, 그지? 아웃풋 되는 거, 인풋 하면, 그지? 아웃풋 되는 거. 물리적, 화학적 변형이 가능한 게 그게 제조업이고, 운송업은 어떻습니까? 배송이니까 장소의 이동이겠지.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 산지에서 가공공장 가공공장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도매시장 거쳐서, 그 다음에 소매시장 거쳐서, 그 다음에 엔드 유저, 소비자들한테 가잖아, 그지? 그런 거. 이때 들어가는 게 물류잖아, 물류. 뭐 넓게는 이거 물류라고 하는데, 그지? 운송업, 창고, 시간적 변형이 가능하죠, 그지? 시간적 변형. 보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겨울에 잡아가지고, 여름에 뿌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예를 들어 고등어 꽃게 딱 잡아놓고, 공동모시장 옆에 처음 있는 냉동창고에다가 쟁기 놓으면, 그지? 쟁기 놓다는 말은 저장시켜 놓으면, 그걸 뭡니까? 다음에 뭡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심지어 팔 수 있잖아, 그지? 냉동시켜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즉시 동결 상태로 해가지고, 그지? 잡자마자 요새는 냉동시키는 IQF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즉각적으로, 예, 물건을 갖다 동결시켜가지고, 아주 신선하겠지, 그지? 특히 노르웨이 고등어 같은 그런 경우 많잖아. 창고, 그 다음에 소매업, 상거래적 변형이죠, 그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고등어 잡았으면 어업이지만 어업 잡아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지 뭐 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지 이거를 갖다가 상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캔도 여러 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운 고등어도 있을 거고 절인 고등어도 있을 거고 그지 찜 고등어도 있을 거고 그지 예, 이런 것들 상거래적 변형이 가능하다. 안 그러면 고등어 회를 갖다가 아예 그지 하든지 그런 소매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프로세스 형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는 뭐야? 우리가 어떤 이 공정 과정, 그지? 제일 처음에 원료 단계에서, 그지? 원료 단계에서 어떤 가공 단계, 그 다음에 유통 단계 거치자. 유통에서 뭐 도소매 거쳐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 엔드 유저가 하는데, 프로세스는 이 하나의 뭡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전부 프로세스잖아. 전부 이게 다 프로세스고, 그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가 생기지, 부가가치. 그지? 우리 소위 말하면 소득이 창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세스의 역할은 뭐라고? 가치 창출이다.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지? 훌륭한 원료를 통해 가지고 상품 만들 거고,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유통시키는 업자는 또 그 나름대로 가치를 창출할 거고, 그지? 맞죠? 가치 창출할 거다는 얘기죠. 자, 모든 변환 과정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죠, 그지?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지, 시장. 시장의 누구를 통해서? 시장과 소비자. 좀 더 나아가면 뭔데? 정부. 그지? 좀 더 나아가면 뭔데? 외국. 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변환 과정에서 산술물에 대해서 품질과 수량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변환 과정 있잖아. 물건을 어떤 제조하는 과정이잖아. 그지? 이 산출물에 대해 가지고 품질과 수량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해야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측정이 가능해야만이 어떻습니까? 개선이 가능하잖아. 그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계량화가 가능해서 과학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객과 시장에 대한 뭔데? 고객하고 시장에 대한 뭔데? 조사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 즉 피드백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고객과 시장의 어떤 니즈를 갖다 제대로 반영 못하면 도태되죠. 그지? 예. 이 고객과 시장에 대한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설문조사잖아. 설문조사. 시장조사. 설문조사 해보면 되지. 그지? 이런 게 또 가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 피드백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표준과 그지? 비교하는 통계활동. 표준이라는 말은 딱 기준이잖아. 기준. 바로미터. 이거하고 어떤 생산된 제품이 또는 그 공정이 비교 가능해야지 더 나은지, 그지? 덜한지, 못한지. 근데 그걸 통해서 못하면은 페널티 부과하고, 그지? 잘하면 인센티브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통제 가능하잖아, 그지?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 컨트롤. 요 얘기입니다. 그지? 됐고. 자, 이게 뭡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내용이 몇 쪽까지인자니까 페이지 보니까 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9쪽까지 내용들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지, 그지?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야. 잘 아실 거고.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 책에서는 이게 있네. 페이지 9쪽에는 잠시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오케이. 자,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명에서 페이지 9쪽에 보면 그 공급사설의 관리 의미 위쪽에 보면 이래 돼 있지, 그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존 기업들은 발음도 어렵다.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 도태되지.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할 수도 있다. 그지? 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은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다고? 독일의 지멘스와 아디다스. 독일의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와 독일의 그 다음에 아디다스, 대표적인 신발 만드는 회사네, 그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그지? AI, 인공지능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지? 3D 같은 거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죠. 전자동화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인력이 필요 없어. 예전에는 임금비가 비싸면 임금비 산 나라 가가지고,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공장 처리가 했잖아. 이제는 그래 안 합니다. 임금비, 뭐가 대신합니까? AI가 AI, 전자동화, 그지? 3D 이런 걸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공장에 있잖아.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임금비가 절약하려고 외국 나가서 사고한다. 그건 다 사기, 이제는. 그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다. 자, 넘어갑시다. 그런